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황선홍호 U23 대표팀 자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한일전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내용은 뭐 좀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두 팀 모두 이미 8강 진출을 확정한 상황에서 무리하진 않았습니다. 로테이션도 많이 돌렸고 경기 내용을 봐도 과감하게 압박을 서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격하게 충돌을 해야 되는 상황을 좀 만든다거나 이런 거 없이 무난하게 경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수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대해서는 과감히 포기를 하고 네. 주전들에게 어느 정도의 휴식, 그리고 부상이나 경고 누적, 퇴장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 일단 8강전에 최소한 우리가 온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까는 이제 로테이션 전략이 두 팀 다 나왔고 그 상황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팬들도 그렇고 매체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우리가 1위를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것도 한일전이니까 또 그쵸. 특히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네. 이런 각오가 있었는데. 그리고 어쨌든 8강에서 우리가 8강에서 떨어지는 건 진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8강에 떨어지면은 이번 대회 참가 안 하니만 못한. 그렇죠. 올림픽 못 나가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8강에서 홈팀 카타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필승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감독들은 생각이 조금 뭐 많이 다르진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예. 이기겠다는 계획은 있었지만은 네.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쵸.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8강에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최대한 거세한 채로 경기를 좀 했고요. 그 1차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주전 선수들을 대거 좀 쉬게 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렸고 두 번째로는 플랜 B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본 것도 있지 않나. 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플랜 B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던 게 앞선 경기에서 주장인 변준수 선수가 경고 누적을 받았고. 네. 뭐 일부러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그런 시선도 있었죠. 8강전에 네. 카드 트러블 없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서명관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제 남은 대회에 출전하기 어려워지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전문 센터백이 이재원 선수 한 명만 남아버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본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에 대비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황선홍 감독이 꺼낸 거는 백스리를 기반으로 사실상의 5백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백을 테스트하면서 또 변준 선수가 들어왔을 때 그 센터백 파트너로 어떤 선수가 설 건지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그 그런 걸 테스트의 찾아내는 그렇죠. 네. 무대이기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지금까지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었던 이강희 선수를 3백의 중심으로 내렸고요. 유일한 전문 센터백인 이재원 선수를 오른쪽 스토퍼 그리고 왼쪽 스토퍼에는 풀백 그 조현택 풀백인 조현택 선수를 땡겨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 김민우 선수를 내려가지고 또 왼쪽 스토퍼 자리에 기용을 했었고 또 오른쪽 스토퍼 자리에는 후반전에 중앙 미드필더로 들어갔다 황재원 선수를 또 내려가지고 기용도 해봤고 이렇게 5명의 선수를 총 그러니까 네. 변칙적인 혹은 기형적인 기용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경기를 되게 정돈해서 풀기에는 쉽지 않은 조건을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일본에 좀 밀리고 주도권을 확실히 내줬다는 인상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황선홍 감독이나 오늘 우리가 한 경기를 저희가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자는 거죠. 이번 경기에서의 목표는 8강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돌발 변수 없이 가장 잘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 그리고 그 뒤에 4강 결승까지 우리가 목표했던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을 가지고 경기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내용적인 보고요. 논의.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과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정말 좋았는데 네. 일단 그 미션은 또 달성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는 뭐 아까 전에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4마리 정도 토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 내용이라는 한 마리는 놓쳤지만은 나머지 한 3마리 정도 추가적인 어떤 선수 이탈 네. 없이 그리고 우리가 조 1위를 차지하고 네. 그리고 선수들에게 핵심 선수의 휴식을 준 그렇죠. 그 3마리 토끼는 또 잡았다고. 이게 4회 강등 경기 일정이기 때문에 빡시거든요.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또 이번 경기에 대한 것만입니다. 앞선 2경기에서도 경기력이 참 답답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저희가 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번 경기만큼은 그런 비판을 의식을 해서 이번 경기 잘해야지 아니면 정말 일본전이니까 우리가 확실히 혼내줘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닌 채로 경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일본이 우리를 완전히 90분 내내 뭐 가둬두고 우리 요즘 표현을 가패라고 하는데 가둬두고 패고 뭐 우리를
상대를 완전 궁지로 몰아넣느냐 그것도 또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고요. 3명 빼고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도 그 압박을 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볼을 뺏긴 직후에 보통 이런 레벨의 축구에서는 이제 볼을 뺏긴 직후에 바로 이제 압박이 들어가면서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볼을 다시 탈취를 하든 아니면 상대의 속공을 저지하든 이런 시도를 하는데 두 팀 모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서로 좀 암묵적인 합의를 갖고 경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감수하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조별리그 3경기 쉽지 않은 조에서 무실점으로 조 1위 전승으로 통과했다는 것은 뭐 인정을 뭐 해줄 필요가 있고 하지만 그 인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조별리그 뭐 전승 뭐 우리가 설령 일본을 5대0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8강 떨어지거나 뭐 4강 우리가 4강에 올라가서 지거나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8강은 네. 결국은 이제 토너먼트고 우리가 어떤 상대를 만나든 간에 우리의 실수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패한다고 하면은 그건 변명을 될 수 없는 실패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비록 상대가 뭐 지금 8강에 올라온 팀들 중에 상대적으로는 전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받는 돌풍의 인도네시아긴 네. 하지만은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도 확인이 된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가 세트피스에서 확실한 득점 루트를 확보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일본 골키퍼가 너무도 이날 좀 어리숙해가지고 네. 우리가 골을 넣은 것도 있지만 지난 첫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도 코너킥 상황에서 또 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오히려 약체일 때는 세트피스 득점이 좀 많았는데 좀 오락가락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확실히 그게 무기로 좀 장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태석 선수 킥력도 네.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 또 그 황선홍 감독이 김민우 선수를 투입했을 때 그런 어떤 움직임 파포스터 쪽에서의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에 대한 지시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지난 경기 우리 1차전 네. 아랍에미리트전 때도 보면 움직임이 좋았었고 그렇죠. 이영준 선수를 살려주기 위한 앞선 선수들도 좋았었고 이날도 뭐 보면은 득점 과정 때 보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 다 뭉쳐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로테이션 돌릴 때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부상이라든가 체력적인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인데 약간 좀 아쉬웠던 것이 이제 정상빈 선수 이날 톱으로 나왔습니다. 네. 안재준 선수 부상이 있어가지고 빠졌고 이영준 선수는 휴식을 줬고 엄지성도 엄지성도 휴식이었고. 네, 최전방 공격수로 정상빈 선수를 내세우는데 아쉽게 후반에 좀 부상이 와서 본인이 교체를 자청을 그렇죠. 해가지고 나갔어요. 부상 장면이 이제 공중볼 경합을 하고 내려오는 과정이었고 내려와서 종아리 쪽을 좀 잡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 경련이 아니라 근육 쪽에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정상빈 선수가 뭐 경기를 뛸 수 없는 그런 부상이 있다면은 우리가 오늘 경기에 유일한 좀 아쉬움, 5점 이런 게 좀 새겨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센터백 자원이 변준수 선수는 지금 확실히 주전 수비수 확보가 돼 있고 그 파트너로 서명관 선수를 많이 썼는데 못 뛰게 된 상황에서 지금 그 파트너로 그러면 오늘 경기를 보고 누구를 세울 것 같습니까? 저는 이강인 선수가 이강인 선수 좋더라고요. 예, 오늘 뭐 자신의 어떤 신체적 강점을 이용해가지고 일본 선수들을 잘 괴롭혔었고 또 볼 처리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해줬었고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그 변준 선수 파트너로 8강전 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중앙 미드필더 조합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예. 우리가 딱히 수비형 미드필더를 그렇게 되면 뭐 김동진 선수를 써야 되나요? 김민우 선수를 써야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네. 김동진 선수가 오늘 경고를 받았을 때 그 황선홍 감독이 물론 오늘 경기에 대한 퇴장 가능성도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보호해주기 위한 선택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뭐 황재원 선수 오늘 경기에서 네. 봤다시피 중앙 미드필더 활용 가능성을 황선홍 감독이 보여줬으니까 네. 뭐 얘기 계속 하시지만 황선홍 감독이 꾸준히 황재원 선수의 중미 카드를 네, 계속 시험하고 이제 있죠. 만지작거리고 있기 네. 때문에 강상윤은 일단 확실한 카드가 한 장 있고 네. 근데 이제 황재원 선수가 완전히 그 홀딩 쪽의 수비형 미드필더, 지금 황선홍 감독 3명의 미드필더를 중앙에 세우는 걸 네. 선호하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황선홍 감독이 지난 지난 대회 때도 그렇고 지난 아시안 게임 때도 그렇고 흔히 얘기하는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에 어울리는 이 볼란치를 잘 안 세웁니다. 공을 잘 잘 다루는 단수하고 예. 패스도 잘 넣어줄 수 있고 일단 그런 키핑을 선수를 잘해줄 수 있는 볼 센스가 있는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백승호 선수가 단적으로 이제 아시안 게임 때 상대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계속 신뢰를 주면서 아시안 게임 때도 네. 그랬고 임시 감독직으로 그렇죠. A매치 치렀던 방콕가의 태국가의 네. 그 우리
조별리그 3차전 때도 백승호 선수 그 자리에 세웠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보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가 중요합니다. 카타르가 아니라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만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이번 대회 그야말로 돌풍이라는 말을 써도 이게 좀 태풍? 괜찮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태풍이에요, 태풍. 네. 네, 요르단전 4대1 승리로 돌풍이 태풍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카타르와의 첫 경기 때 그 신태영 감독이 굉장히 격노를 했잖아요. 그 판정에 대해서. 코미디 쇼다 이거는. 네, 그게 되게 지금은 더 이해가 됩니다. 네. 만약에 카타르가 비기거나 카타르를 많이 이겼다면 정말 조 1위로 올라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으면 오늘 한국과 일본 경기가 되게 좀 더 웃긴 방향으로 갈 수도 네, 있었겠네. 그렇죠. 네가 이겨라. 들어와. 네가 들어와. 네, 뭐 인도네시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럴 수 어쨌든 있는데. 개최국을 상대하는 거는 늘 네. 부담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인도네시아가 아주 좋은 흐름 속에서 호주 잡고 또 요르단 아주 대파하면서 경기 하이라이트 보십시오. 굉장히 경기 잘합니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그 파이널 서드에서 선수들이 약속한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네, 신태용 감독이 네. 이 23세 이하 아시안컵이라든가 또 동남아 23세 대회 C게임이라든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A 대표팀 구성원 네. 대다수도 23세 이하 선수들, 어린 선수들 굉장히 많이 그렇죠. 기용하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 효과가 지금 이번 대회에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요르단전 승리로 좀 확실하게 이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기폭제가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아마 한국을 상대로 굉장히 저돌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그 처음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가 자국에서 그 20세 월드컵 원래 개최하려고 하다가 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슈 때문에 네, 그럴 때 이제 원래 그 연령대 대표팀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많이 준비를 해왔고 이제 그 선수들의 연령대가 이제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신태용 세대가 꽃을 피우는 상황에서 이런 팀들이 또 기세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태용 감독이 한국 축구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네. 네. 이게 최근에 동남아에 많은 한국인 지도자들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이런 연령별 대회에서 계속 좀 이런 매치업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예, 뭐 김학권 감독 대 박항서 감독 대결도 있었고. 근데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는 황선홍 대 신태용.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공석인 A 대표팀 사령탑에 대해서 네. 국내 지도자로서 좀 언급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맞붙는 네.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야, 둘 다 같이 올림픽 나가면 참 좋은데. 네. 한 팀만 나가야 되는 네. 상황이고 4강에 만나면 같이 나갈 수 있지만 같이 네. 나갈 수도 8강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쨌든 뭐 신태용 감독 네.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싶지만은 그렇죠. 또 황선홍 호가 이걸 넘어서서 네. 그만 대단하십시오. 네. 감독님은 이제 재계약 조건 채웠잖아요. 황선홍 감독은 이거 떨어지고 큰일 납니다. 네. 아까 그리고 저기 인도네시아전도 걱정해야 되는 신세가 됐다. 뭐 얘기하시는데 뭐 그 말 뭐 일리 있고 이해는 가지만 하여튼 옛날 인도네시아가 아니라는 거. 게다가 그 팀의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한국 축구 정말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 요소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좀 여러 가지 변수를 최대한 잘 통제를 하면서 3차전을 또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잘 마무리를 조별리그를 했고 휴식이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 화요일, 수요일 쉬고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에 인도네시아보다는 하루 덜 쉬고 우리가 경기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금요일 새벽 2시 반. 네,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네. 새벽 2시 반입니다. 이때 이제 하니까 이거 이기면 어쨌든 뭐 올림픽 플레이오프, 본선 진출 네. 가능성 한 8분 응선 넘는다고 봐야 되고요. 플레이오프 기회까지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한 8.5분 응선 그렇죠. 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잘 좀 치러서 4강전 결승전까지 갈 수 있는. 이 신태용 감독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지에 그래도 가 있는 몇몇 한국 매체들이 네. 인도네시아 훈련장을 갈 것 같은데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신태용 감독 예전에도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결승까지 갔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한일전 2대0인가 2대0 이기고 있다가 뒤집어졌죠. 네, 후반에 그때 경기 정말 잘했거든요. 아사노 그때 카타르 도와주셨었고 그때 제가 현지 생중계 그때 신태용 감독이 우승하면은 한복 입고 이제 시상대에 나가겠다고 해서 네. 한복까지 챙겨갔는데 그때 후반에 우리가 수비 실수가 좀 겹치면서 네. 2대3 역전패 당했는데 그렇죠. 너무 왜 그랬냐 그 정도면 적당히 좀 보수적으로 했어야지 했더니 그때 그 답변이 일품이었죠. 내 스타일이다. 이참에 밟아버리려고 그랬다. 근데 그런 마인드가 팬들한테 많이 박수를 받고 뭐 하는 면이 그래서 있는 거죠. 또 신태용 감독이 어떤 이야기들로 이 경기를 앞둔 이제 3일 동안
또 양국 미디어들을 뜨겁게 만들지, 팬들을 뜨겁게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한일전 어쨌든 뭐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여러 가지 또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잘 마무리를 했고요. 8강전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